안녕하세요. 세계자전거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아래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이 있습니다. 지난번 인도여행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도의 사회적 인프라가 정말 열악합니다. 인도의 벵갈루루가 컴퓨터 공학이 매우 발달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벵갈루루에 도착하기 전에 제 노트북이 고장나서 벵갈루루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그 수리하는 사람이 제게 한 말은 이런 신형 노트북을 자기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태블릿 PC를 하나 샀는데 자판이 없잖아요. 전자기기를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벵갈루루에 블루투스 자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벵갈루루 시내를 다 다니다가 결국은 구했는데 그 자판의 크기는 거의 우리가 쓰는 매우 큰 자판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휴대용 자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인도에서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바로 불가촉 천민마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고락푸르에 도착한 저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서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불가촉 천민마을에 들어서게 됩니다. 불가촉 천민마을의 골목은 매우 좁아서 거의 미로 수준이기 때문에 나가는 곳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 불가촉 천민마을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여러분들도 인도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인도인들이 사는 지역의 집들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집하고 불가촉 천민마을의 집들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불가촉 천민마을에 들어서서 자전거를 계속 타고 출구를 찾아 나서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마을 한가운데 쌓여있는 쓰레기와 오물 그리고 인분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마을 중간에 있었습니다. 도시생활에 익숙한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마을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꼬마들이 제 자전거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자전거 가방에 사탕과 초콜릿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릴 적에 미군 병사가 던져준 초콜릿을 먹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초콜릿과 사탕을 주는데 그날 한 4명이 모여있길래 초콜릿과 사탕을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그 행동으로 저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거의 20-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제 자전거를 완전히 포위하고 둘러서서 손을 내밀면서 Give me sweetie, give me sweetie를 외칠 때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페니어 가방에서 초콜릿과 사탕을 끄집어내어서 제가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멀리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쪽으로 거의 다 몰려갔고 저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내본 적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가촉 천민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을 벗어나면서 과연 인도의 미래는 무엇일까? 인도의 이 힌두이즘, 인도 철학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철학일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읽었던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그리고 다른 인도에 관련된 여러 철학 서적들, 이런 것에 대한 허구가 얼마나 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책과 실제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책으로 읽는 것과 실제로 여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통해서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보다 실제 여행을 함으로써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 여행하면서 가장 심하게 욕했던 사람은 바로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을 쓴 시인 유시화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불가촉 천민 마을에 들어가서 인도인을 만나보지 못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쩌면 실제가 아닌 관념적 사고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감성으로 인도를 바라봤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본 인도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에서 읽은 인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인도는 하늘 호수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시궁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말리길을 걷는 것이 더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만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관념적 지식에 불과한데 네가 만 길을 걸으면 실제 경험이 더 증가된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사회과학이나 또는 철학의 분야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요한 쟁점거리입니다. 즉 귀납주의와 연역주의에 대한 논쟁입니다. 즉 모든 것을 이론으로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는 연역적 사고가 있고, 반대로 그런 이론보다도 경험을 증가시켜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귀납주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외웠던 바로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논쟁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변증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경험하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그 경험은 체계화된다 라고 규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행에서는 적어도 연역적인 사고보다는 귀납적인 사고가 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유흥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저는 여행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면 재미가 없다, 모르는 만큼 더 흥미롭고 신이 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때 무언가 경험적 지식, 즉 책을 읽고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직접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내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고 지평을 넓히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쟁점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도 여행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읽었던 책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또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